구글이 못 잡아먹은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그럼 한국에서는 뭘 쓰는 거예요? 여기 한 여성이 구글이 못 잡아먹은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이내 표정이 초조해지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로 이렇게 사색이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마리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프랑스에서 제과제빵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제빵의 본고장으로서 저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빵과 케이크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제 꿈은 최고의 제빵사가 되어 전 세계에 제 빵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부터 빵을 굽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 문화를 동경했죠. 일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면서 그들의 섬세하고 정교한 제과제빵 기술에 매료되었어요. 일본의 전통 과자와 현대적인 디저트의 조화는 언제나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꿈꾸며 언젠가는 일본에서 제빵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열린 제빵 대회에서 한국인 제빵사가 우승을 차지한 것이었어요. 프랑스는 제빵의 최고봉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저로서는 이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제빵 대회는 전 세계에 실력 있는 제빵사들이 모여 각자의 기술과 창의력을 겨루는 자리로 그동안 프랑스가 우승을 독차지해왔기 때문이죠.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잘 알지 못했거든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알고 있었지만 제빵 분야에서 한국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로 K-팝이나 드라마, 그리고 김치와 같은 전통 음식들이었지 빵과 케이크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국인 제빵사의 우승 소식은 곧 전 세계의 제빵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 매체에서는 그 제빵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교한 기술, 그리고 맛의 조화를 극찬했습니다. 특히 그가 선보인 크로아상과 바게트, 그리고 독창적인 디저트는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한 후 그 한국인 제빵사와 그의 작품들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프랑스의 제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인 제빵사의 우승 소식에 저는 그의 빵이 어떤지 직접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해보기로 결심했죠. 그동안 파리에서 한국 문화와 음식을 접하면서도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의 빵을 맛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한국의 제과제빵 문화와 현지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한국에 간 김에 바로 옆 나라 일본도 들리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던 나라였고 마침 엔화가 굉장히 싸서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일본은 전자기기와 첨단 기술의 나라로 알려져 있어서 얼마나 최첨단일지 기대가 컸어요. 스마트폰 결제, 무인 시스템, 로봇이 일상화된 일본의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일본에 도착한 저는 도쿄의 번화가를 구경하면서 전자기기가 발달한 일본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조금씩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에서부터 수동으로 여권을 검사하고 사람이 직접 안내하는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최첨단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도쿄 시내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 결제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여전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만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작은 상점이나 전통시장에서는 현금 결제가 일반적이어서 준비해 온
현금을 사용해야 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현금이 더 편하다고 말하더군요. 특히 식당에서의 결제 시스템은 매우 아날로그적이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라면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자판기에서 티켓을 사야 했고 계산은 현금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티켓을 받은 후에는 직원에게 직접 주어야 했죠. 이런 방식은 독특하고 전통적인 일본의 맛을 느끼게 해주긴 했지만 기대했던 최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결제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 근처에 있는 ATM을 찾아 현금을 인출해야 했죠. 프랑스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스마트폰 결제도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런 불편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전자기기와 로봇이 일상화된 일본을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도 처음에는 매우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노선이 많고 역마다 다른 티켓을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 표를 사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지도를 보면서 이동하려고 했지만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아서 결국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일본에 대한 환상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본은 여전히 매력적인 나라였지만 기대했던 만큼 최첨단 기술이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은 흥미로웠지만 결제 시스템이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기술적인 편리함은 생각보다 부족했어요. 일본에서의 아날로그적인 결제 시스템에 약간 실망하던 중 저는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라인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 어플은 일본에서 매우 인기가 많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메시징 앱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라인이라는 어플도 한국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것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개발한 어플이 일본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라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메시징 서비스로 스티커와 다양한 기능들로 유명하죠. 특히 일본에서는 문자 메시지 대신 라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항이나 지하철 등에서 라인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여러 가지로 흥미롭고 유익했지만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설렘을 가득 안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유럽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공항의 웅장함과 편리한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의 건축 디자인은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되어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들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길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유창하게 여러 언어로 안내하는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죠. 한국 공항에서의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입국 심사에서부터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여권을 수동으로 검사하고 사람이 직접 안내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 아날로그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반면에 한국은 디지털화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정말 효율적이었고 긴 줄을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또한 인천공항의 와이파이는 정말 잘 터졌어요. 공항 어디서든 빠른 인터넷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고 덕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 공항 정보를 검색하거나 필요한 예약을 확인하는 일이 매우 수월했어요.
일본에서는 공항 와이파이도 느리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그저 네트워크를 선택하기만 하면 끝이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와이파이는 쉽게 접속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특히 공항 내의 안내 로봇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공항 철도로 이동하려 했는데 로봇이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프랑스나 일본 공항에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사람에게 물어봐야 했던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여전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만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때도 교통카드 기능이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어 따로 교통카드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죠. 이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의 그것은 한층 더 발전된 느낌이었어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훨씬 더 최첨단이었어요.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감탄의 연속이니 다른 것들은 어떨지 기대가 되었죠. 저는 호텔로 향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러 가게 되었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곳에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길을 찾기가 매우 쉬웠어요. 그리고 모든 표지판과 안내문이 영어로도 잘 표시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였어요. 프랑스나 일본에서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국의 지하철역에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아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매우 간편했어요. 한국의 티머니 시스템은 정말 편리했죠. 티머니 카드를 한번 구입하면 충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번 티켓을 구매할 필요가 없었어요. 카드 하나로 지하철은 물론 버스,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프랑스의 교통카드도 편리하지만 한국의 티머니 시스템은 더욱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웠어요. 특히 현금 사용만 가능한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였어요.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꽤 빠르게 움직여서 사람들이 서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는 매우 느리게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느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유를 알고 나서는 한국인들의 안전배려, 우선 시스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는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부러 느리게 설정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빠름을 강조하는 한국에서 안전만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에 감동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보장은 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프랑스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이 있어 경험해보긴 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전부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했을 텐데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프랑스도 모든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도착 예정 시간까지 나오는 전광판에 저는 정말 철저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열차 시간에 배신을 당한 적이 많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 제 시간에 열차가 도착할 거란 기대는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열차가 툭하면 늦거나 틈만 나면 휴가 가는 프랑스인들로 대중교통 대란이 발생한 적이 많아 시간을 지키지 않는 열차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적고 보니 열차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인데 스크린도어가 전부 설치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하다니 사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처음엔 한국의 열차도 예정 시간과 다르게 도착할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열차는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에 1분의 오차 없이 도착하였고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이 예정보다 늦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처럼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는 정말 놀라웠죠. 제가 앉은 자리 앞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이 있었어요. 열차 안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노약자와 임산부를 배려하여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는 정말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종종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는 것 같아 놀라웠죠. 이래서 동방에이지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에 감탄하며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고 체크인을 하려고 가방을 뒤지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권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마음에 가방을 다시 뒤져봤지만 여권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걸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침착하라고 말하며 매우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직원은 제가 타고 온 지하철의 분실물 센터에 문의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 분실물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분실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직원은 저 대신 분실물 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몇 분 후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방금 누군가가 그 작은 가방을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호텔 직원은 제가 분실물 센터에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필요한 정보를 적어 주었어요. 곧바로 지하철 분실물 센터로 향했어요. 호텔 직원이 알려준 대로 길을 따라가니 생각보다 쉽게 센터를 찾을 수 있었어요. 센터 직원은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제가 분실한 가방을 찾아주었어요. 가방을 받아든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프랑스였다면 분실한 물건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그 가방을 분실물 센터로 가져다 놓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여권과 함께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제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고 누군가가 제 가방을 발견하자마자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직성과 배려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심이 저를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관광 이상의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저는 무사히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니 비로소 안심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저는 앞으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한국에서 관광을 하려고 맛집과 제가 원래 한국에 오려고 했던 목적인 빵집을 찾으려는데 구글에서 찾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호텔 직원한테 물어보니 한국의 네이버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정보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에 매우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호텔 직원에게 네이버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잠시 시간을 냈어요. 네이버에 접속해보니 검색 결과의 양과 질이 구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호텔 직원은 저에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네이버에서 맛집과 빵집을 검색해보니 구글에서는 찾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이 나왔어요. 네이버의 블로그, 카페,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 리뷰를 통해 아주 상세하고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네이버가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라인의 모회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IT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한국의 IT 기술이 일본을 잠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들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호텔 직원은 이어서 한국이 구글이 지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구글이 전 세계의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로컬 기업들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IT 기술이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한국이 정말로 IT 강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관광을 계속하면서 저는 네이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맛집 검색은 물론이고 관광지 정보, 교통 정보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네이버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네이버 지도는 길 찾기에 매우 유용했고 블로그와 카페에서 얻은 리뷰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네이버를 통해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 곳곳을 여행했어요. 맛집을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이 남긴 리뷰를 참고했고 그 결과 항상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또한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빵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빵집도 네이버에서 검색한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빵집들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 맛도 훌륭했어요. 한국의 제빵 기술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네이버로 찾은 정보 덕분에 저는 훨씬 효율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곳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경복궁이었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경복궁 투어를 계획하면서 네이버로 검색해보니 구글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많은 정보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경복궁 근처에서 한복을 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게들을 찾을 수 있었고 각 가게의 리뷰와 평점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한복 대여 후 경복궁 입장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함께 각종 쿠폰들도 제공되고 있었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할인 정보를 이용해 훨씬 저렴하게 한복을 대여할 수 있었죠. 특히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한복 대여 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현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갈 수 있었죠. 예약 시스템이 정말 편리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더욱 여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사진을 찍으려니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포토 스팟들도 참고할 수 있었어요. 경복궁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사진을 찍으니 정말 멋진 추억이 남았죠. 특히 근정전 앞에서 찍은 사진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또한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서 경복궁 투어와 관련된 생생한 후기를 참고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경로를 따라 경복궁을 둘러보니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볼 수 있었죠. 덕분에 경복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경복궁을 둘러본 후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 주변의 맛집을 찾았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리뷰와 평점을 참고해 선택한 식당은 정말 맛있었고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어요. 관광이 끝난 후에도 네이버 덕분에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길 수 있었어요. 결국 네이버 덕분에 경복궁 투어는 정말 만족스러웠고 한국의 IT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이 나라가 왜 그렇게 칭송받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관광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한동안 한국 알리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고 네이버 덕분에 더욱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주변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꼭 네이버를 참고하라고 말해주려고 해요. 네이버는 단순한 검색 엔진 그 이상이었어요. 맛집, 관광지, 교통정보 등 구글에서는 찾기 어려운 현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고, 다양한 할인 정보와 쿠폰 덕분에 더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또한 네이버의 예약 시스템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일정을 짤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특히 한복 대여와 경복궁 투어에서 네이버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리뷰와 평점을 참고해 한복 대여점을 선택하고 미리 예약할 수 있었던 덕분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또한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서 추천하는 포토스팟과 경로를 따라 경복궁을 둘러보니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모두 볼 수 있었죠. 프랑스로 돌아온 지금도 한국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한국의 IT 기술과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되었어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에게 네이버를 적극 추천할 생각이에요. 네이버를 잘 활용하면 한국 여행이 더욱 특별하고 편리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다음에 한국에 방문한다면 서울 말고 더 멀리까지 관광해 보려고 해요. 한국은 프랑스와 같이 여름이 너무 더워 힘들다고 하던데 선선한 가을에 가면 좋을 관광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제 여행 일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마리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을 이렇게 좋게 봐주니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을에 갈 만한 관광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리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